한때 리짜이밍은 문을 여는 지도자로 불렸다. 그는 국경을 열고 공항을 화려하게 꾸미고 입국 심사대를 꽃으로 장식했다. 그의 연설은 언제나 온화했다. 이제 우리는 벽이 아닌 다리를 세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날 이후 그의 나라 카디아 공화국은 전 세계 72개국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그는 이를 개방의 시대, 자유의 상징이라 불렀다. 언론은 그의 미소를 표지에 실었고 정부는 관광객 1억 시대를 꿈꾸며 축하 포스터를 도심 곳곳에 붙였다. 그러나 그 포스터 뒤편에서는 서서히 보이지 않는 인파가 쌓이고 있었다. 처음에는 환영이었다. 공항의 게이트를 통과하는 외국인들, 각국의 언어, 사진 찍는 사람들, 그리고 소비. 면세점 매출은 2배가 되었고 호텔은 만실이었다. 경제가 살아났다. 는 기사가 쏟아졌다. 리짜이밍은 웃었다. 자유가 오니 돈이 흐른다. 세계는 우리를 믿고 있다. 하지만 몇 달 뒤 시장의 한복판에서 그들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청소업체, 식당, 농장, 건설 현장. 그곳에는 국적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둘 섞여 있었다. 그들은 하루 15시간을 일하고 월급의 절반만 받았다. 고용주는 불법이지만 저렴한 노동에 만족했고 정부는 침묵했다. 통계상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시 외곽의 오래된 건물들에는 불 꺼진 창문 속에서 수십 명의 이주자가 모여 살았다. 그들은 말한다. 리짜이밍의 나라는 자유롭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 자유는 밤에만 존재해요. 그들은 낮에는 숨고 밤에는 일했다. 어두운 골목의 치킨집, 세탁소, 창고, 식당 뒷문. 리짜이밍이 꿈꾼 개방의 빛은 그들의 손끝에서 값싼 노동으로 변해 있었다. 그들이 병들어도 병원은 가지 못했다. 신분이 없었고 기록도 없었다. 죽으면 그냥 사라졌다. 그들의 이름은 통계에 남지 않았다. 다만 도시의 쓰레기통에 버려진 신분증 사본들이 늘어날 뿐이었다. 내무부는 매달 보고서를 올렸다. 무비자 입국으로 인한 외화 유입은 월 3조 달러에 달합니다. 불법 체류자는 추정치이므로 공식 통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리짜이밍은 그 숫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불법 체류자를 비공식 손님이라 불렀다. 그들도 소비를 합니다. 우리 도시는 그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그의 참모 중 한 명이 조심스레 물었다. 하지만 각지에서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외국인들이. 리짜이밍은 미소 지었다. 언론이 과장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퍼뜨리는 건 구시대의 정치죠. 그 말 이후 불법 체류자 관련 보도는 사라졌다. 언론사는 혐오 조장이라는 명목으로 보도 금지를 당했다. 그리고 시민들은 더 이상 그들을 언급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자 도심의 공원과 광장은 새로운 언어들로 가득했다. 벤치 위엔 각국 통화가 섞여 있었고 지하철역에는 낯선 냄새와 웃음소리가 섞였다. 하지만 이면은 달랐다. 빈방이 사라지고 월세가 치솟았다. 불법 체류자들이 값싼 숙소를 차지하면서 도시의 임대 시장이 뒤틀렸다. 가난한 시민들은 외곽으로 밀려났다. 무비자 정책은 관광이 아니라 축출이었다고 누군가는 말했다. 밤이면 골목길에선 싸움이 잦아졌다. 술에 취한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떼먹은 업주, 그리고 단속에 나선 경찰. 모두 피곤한 얼굴이었다. 리짜이밍 정부는 공식적으로 인권 존중 국가를 자처했다. 그러나 무비자 체류자에게는 아무 법도 작동하지 않았다. 그들은 계약서를 쓸 수 없고 법정에 설 수도 없었다. 착취와 폭력이 일어나도 신고할 수 없었다. 그들을 고용한 사람들도 처벌받지 않았다. 불법 고용 단속이라는 말은 TV에서만 들렸다. 실제로는 정부가 그들의 노동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공청소, 재활용, 배달, 농사. 그 모든 저임금 노동은 보이지 않는 손님들의 손끝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리짜이밍은 자신의 개혁을 혁신이라 불렀다.
우리의 도시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경 없는 경제가 바로 미래입니다. 그는 무비자 체류자를 유동인구 자산으로 분류했다. 그들이 소비한 금액, 낸 세금, 사용한 통신요금까지 모두 GDP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경제 성장률은 기록적으로 상승했다. 국민은 박수를 쳤고 언론은 찬양했다. 그러나 통계의 뒤에는 시민의 평균 소득 하락, 임대료 폭등, 치안 불안이라는 문장이 조용히 지워져 있었다. 밤마다 SNS에는 외국인 노동자와의 충돌, 절도, 폭행 사건이 올라왔다. 그러나 곧 삭제되었다. 리짜이밍 정부는 혐오방지법을 근거로 모든 관련 게시물을 검열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말하지 않게 되었다. 두려움이 아닌 침묵의 습관이 자리 잡았다. 정부는 이를 국민의 성숙이라 칭했다. 한여름, 도심의 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곳은 불법 체류자 60여 명이 살던 불법 숙소였다. 소방대는 진입조차 어려웠다. 창문은 쇠창살로 막혀 있었고 탈출로는 봉쇄되어 있었다. 사망자는 48명. 그중 대부분은 기록조차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이름 대신 무비자 입국자라고만 보도됐다. 그제야 시민들이 분노했다. 왜 그들이 그곳에 있었나? 누가 그들을 숨기고 이용했는가? 하지만 정부는 말했다. 사건은 유감이지만 개방의 정신은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리짜이밍은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는 이제 20개국과 추가 무비자 협정을 체결합니다. 도시는 점점 낯설어졌다. 언어가 섞이고 질서가 희미해지고 누가 이 나라의 시민인지조차 모호해졌다. 리짜이밍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의 연설은 변함없었다. 우리는 인류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자유로운 이동, 그것이 진보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속삭였다. 이건 자유가 아니라 통제야. 모두가 불안해하는데 그는 숫자만 본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삶은 불안해졌다. 거리에는 보이지 않는 경쟁이, 공항에는 끊이지 않는 행렬이 이어졌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리짜이밍은 여전히 카메라 앞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연설은 이렇게 끝났다. 국경이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는 모두 손님이자 주인입니다. 그 말은 아름다웠지만 그의 나라에서 진짜 주인은 아무도 아니었다. 모두가 빌려 쓰는 땅, 빌려 사는 집, 빌려 사는 시간 속에 있었다. 국경은 열렸지만 삶은 감시되고 불안은 굳어졌다. 무비자 정책은 자유의 상징이 아니라 국가가 만든 또 다른 감옥이었다. 리짜이밍은 문을 열었지만 그 문은 국민이 아니라 불안이 들어오는 문이었다.